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릴 책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제목을 보고 뜨끔하셨죠? 예, 저도 이 제목을 보면서 하고 뜨끔했는데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우리가 인터넷에 의존하는 그런 사회로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기보다는 그 생각을 기술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생기고 있죠. 네, 지금 이 니콜라스 카라고 하는 저자는 그런 현상이 인간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인간의 뇌 구조까지도 바꾸고 있다라는 점을 이 책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책이 기술과 인간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아주 시의성 있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측면이에요. 인간은 기술을 만들어냈지만 그 기술로부터 또 역으로 영향을 받기도 한다라는 그 관점을 좀 기억하면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그리고 2018년도에 서울대학교 기출지문으로도 활용이 됐었어요. 니콜라스 칸은 이 책 이후에 유리감옥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디지털화된 사회가 마치 거대한 유리감옥 같다라는 측면을 잘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고 그 책까지 같이 연계해서 읽으면 기술이 우리 사회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런 변화는 결국 우리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곰곰이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자, 핵심 주제는 인간과 도구의 관계입니다. 인간은 주체로서 도구를 만들어내죠. 그리고 이때 이 도구는 객체 상태에서 머물러야지 될 것 같은데, 근데 이 기술은 오히려 인간의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 그런 관계가 돼버리게 됐다라는 게 이 책의 주된 내용이에요. 정리해보면 이 책의 핵심 주제는 인간과 도구의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이 주체로서 객체인 도구를 만들어낸다라는 그 관점에서 본다면 객체는 주체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도구로부터 영향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관계. 그 관계에 대해서 기술이 인간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책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풀어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은 뇌의 가소성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뇌가 변화되는 정도라는 뜻인데, 이 뇌가소성이라는 것은 결국 뇌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얼만큼 사고하느냐에 따라서 이 뇌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인터넷을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인간들의 사고 방식이 단순화되는데, 그 사고의 단순화는 뇌의 능력을 감소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거죠. 기술은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하지만 그러한 기술의 확장은 결국 인간의 인지, 감성, 기억,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줄이는, 그러니까 마비시키는 그런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라는 게 저자의 관점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총 10개의 장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 중에서 꼭 3장과 10장을 읽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읽었을 때 이 전체 주제를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읽기 전에 먼저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이 서평이 너무 잘 쓰였기 때문에 서평을 읽고 책을 읽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답니다. 자, 서평에서 몇몇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인터넷을 통한 맥락 없는 정보만 추구하면서 사고하는 방식은 아주 경박해졌으며 이에 걸맞게 뇌 구조까지 물리적으로 변화했다. 이 앞부분의 이야기가 저자의 이 책의 내용을, 저자가 책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한마디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저자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히 니체가 타자기를 어떻게
니체의 타자기가 어떻게 글 쓰는 방식을 바꿨는지부터 시내 도로가 복잡한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의 뇌가 어떤 방식으로 그에 알맞게 재편되었는지와 같은 사례들이 중요하게 언급이 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선생님이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니체는 글을 써야 되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니체가 책상에 앉아서 손으로 글 쓰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타자기를 주문합니다. 타자기를 받아든 니체가 이제 딱딱딱딱 타자를 치다 보니까 글이 수월하게 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타자기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니체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니체가 타자기를 사용하기 전과 후에 뭔가 문체가 달라졌다라는 것을 감지해요. 그래서 니체한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 타자기를 쓰고 나서부터 너 문체가 달라졌어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니체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느꼈어. 나도 알아. 나도 타자기를 쓰고 나서부터 내 사고가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니체는 자기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가 자기의 사고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즉, 인간의 사고라는 것은 내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는가, 어떤 환경에 놓이는가, 어떻게 내가 사고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접하는가에 따라서 사고가 바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런던의 택시 운전기사들의 사례는 뭐냐면, 이 런던이라고 하는 곳은 골목골목이 되게 오밀조밀하게 얽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서 택시기사를 하기 위해서는 이 골목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수많은 정보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의 택시 운전기사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를 머릿속에 입력하고서 그 기억에 의존해서 택시 운전을 했다고 해요. 그때의 이 택시 운전기사들의 뇌가 어떻게 활성화되는지를 연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라는 것을 연구한 사례에서 우리는 놀라운 결과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실험의 결과를 보니까 택시 운전기사들이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고 나서부터는 자신의 뇌를 덜 사용한다라는 게 실험 결과로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뭔가 기술에 의존하는 것이 편리하게 됐고 그것이 뭔가 스마트해진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기술에 의존하면 할수록 내 뇌는 덜 작동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실험들이 이제 제시가 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결국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만한 것은 우리가 인터넷 서핑을 하고 서치하고 스킵하고 스캐닝하는 동안 이를 관장하는 신경회로는 강화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깊이 사고하고 분석하고 통찰하는 능력은 감소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기술을 사용하고 기계에 의존하게 되면서 인간의 뇌로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 여러 가지 작용들은 그 역량이, 그 능력이 축소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들을 본문에서 이제 부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도구와 맺는 긴밀한 관계는 쌍방향적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체이고 인간이 주체이고 도구인 기술이 객체이다. 그래서 주종의 관계다가 아니라 쌍방향의 관계다라고 딱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이 우리 인간의 확장인 것처럼 우리 역시 기술의 확장이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도구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주는 동시에 한계도 가져다 준다. 더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 형태와 기능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선생님은 이 문장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주체로서 주종의 관계에 주인 역할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술들을 발전시켜 왔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책에서도 알 수 있는 바처럼 우리는 주체이기 때문에 객체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다가 아니라 주종의 관계를 넘어서서 쌍방향의 관계 속에서 대상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관점이에요.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우리가 기술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 방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자,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을 또 소개를 해드리자면 생각의 해부라는 책입니다. 특히 행동경제학으로 유명한 데니얼 카네먼도 참여한 책인데요. 생각에 대해서 뇌과학, 행동경제학, 심리학, 언어학, 철학 등 다방면의 석학들이 그 분야의 최신 정보들, 최신 연구들을 토대로 심리, 의사결정, 문제해결 등과 같은 생각의 여러 측면들을 다양한 면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아주 재밌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 참조하면 좋은 영상들을 선생님이 링크로 줄 테니까 영상들 한번 보시고요. 이 영상들 보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도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아까 니체와 런던 택시기사 사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그게 그대로 제시문에 나왔어요. 제시문 가에 니체 타작이 나오고요. 나의 택시기사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아까 마지막 부분을 봤었던 그 서평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인터넷을 서칭하고 스킵하는 그런 행위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도 같이 제시문으로 출제가 됐는데요. 실제 연구의 사례가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 화면을 볼 때 이 눈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라는 것을 트래킹한 내용인데요. 저 점들을 보면 저 점들이 눈의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보를 쭉 읽어나가는 게 아니라 스킵하면서 중요한 앞부분들만 읽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게 단편적이고 스킵하는 그런 정보의 그런 사고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결국 이러한 행동 패턴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이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고 나면 여러분들은 이 기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과연 인간은 이 기술 중심의 사회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잘 정리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책을 같이 봤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도 쌓고 여러분들의 이 사회에 대한 관점도 잘 정리하는 계기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대학 합격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